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밀레 탄생 200주년 기념 특별전이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렸습니다.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광화문 신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세금이 5년 사이 25%나 증가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잇따른 연말정산 오류로 직장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 시리자의 집권 소식에 코스피는 오늘 반등을 멈췄습니다. 코스닥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590선을 되찾았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불안감에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1포인트 내린 1935.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그리스 총선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자가 다수당이 되면서 그리스와 IMF, EU, ECB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의 불협화음이 발생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발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적고 이미 시장의 악재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닷새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1,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90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만 70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 운송장비, 전기가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통신, 비금속, 광물, 보험, 의료정밀 등은 강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등이 상승했고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공개했던 기아차는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고요? 네, 기아차가 실적 부진의 여파로 신저가를 경신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5.69% 하락한 46,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장중 한때 46,4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1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아차의 주가 하락이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러시아 수출분에 대한 환차손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5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준성 메리츠 종금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루블화 약세로 현지 법인의 판매 법인 원가 훼손이 지속되고 있고 구모델 재고 소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 우려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주가 회복은 루블화 약세 폭이 둔화되고 신모델 출시로 인센티브 집행이 줄어드는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만종과 이삭 줍는 사람들 등의 명작으로 유명한 19세기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주요 작품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밀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는데요. 특히 밀레와 함께 활동하며 시골 풍경화를 그렸던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돼 인상주의 미술의 탄생 배경을 엿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민들의 삶을 그린 19세기 화가 장프랑스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며 대지 위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농부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이끄는 투사만큼이나 영웅적으로 느껴집니다. 농부의 얼굴은 이목구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만 임무 완수에 대한 목적의식과 근엄함이 묻어납니다. 높이 162cm 인물화인 양치기 소녀. 밀레가 그린 가장 큰 인물화로 그는 압도적인 크기를 통해 하찮은 농민의 영웅성을 표현했습니다. 밀레가 활동했던 19세기, 대부분의 화가들이 신화나 종교 속의 장면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는 이처럼 현실에서 만나는 평범한 인간, 그 중에서도 일하는 농부를 주제로 삼아 삶 자체의 신성함과 일상의 영웅성에 주목했습니다. 평생 노동의 존엄함과 인류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그린 밀레의 주요 작품들을 한국에서 실제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밀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보스턴 미술관이 4년에 걸쳐 기획한 특별전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을 공동주최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을 비롯해 양치기 소녀, 추수 중의 휴식, 감자 심는 사람들 등 밀레의 4대 걸작이 국내 최초로 전시됩니다. 그동안 교과서 속 사진으로만 봐왔던 작품을 눈앞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된 관람객들은 감동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책에서만 보던 그림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림 내용을 배경까지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밀레와 함께 활동한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대표작도 두루 감상할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시골 풍경을 그린 장 바프티스트 카미유 코로와 테오도르 루소의 작품, 그리고 그 어떤 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클로드 모네의 초기 작품도 이번 특별전에 전시됐습니다. 대지 위 영웅적 농민의 삶을 들여다본 밀레 특별전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올림픽공원 내 소마미술관에서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KT가 오늘 광화문 신사옥으로 이전했는데요. 취임 1주년을 맞은 황창규 KT 회장은 광화문 시대를 맞아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미래융합과 글로벌 사업에서 매출 2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광화문 중심 통신시대를 새로 열었습니다. KT는 신사옥 입주를 계기로 분당에 위치한 KT 본사의 핵심 부서를 광화문으로 한데 모아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광화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또 국민의 마음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KT 역시 광화문에서 통신강국의 위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는 황 회장은 지난 1년이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한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마케팅과 미래융합 사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기가토피아 시대를 선언한 KT는 이어 10월 국내 최초로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전국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남 임자도에 구축한 기가 아일랜드는 KT의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멀리 떨어진 섬 지역에서도 스마트 농업과 원격 의료, 화상 교육을 가능하게 했고 상반기 중 백령도에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1월 위약금 부담을 없앤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유무선 핵심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무선 분야는 작년 2분기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기 시작했고 인터넷 분야도 지난해 8월부터 1위를 탈환했습니다. IPTV 가입자도 작년 말 현재 585만 명으로 전체 IPTV 시장의 55.4%를 차지,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사업 부분은 에너지와 헬스케어, 보안 등 5대 미래융합 서비스를 주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국전력과 협력해 지능형 전력 계량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이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야의 상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KT는 또 지난해 글로벌 분야 매출을 전년보다 12.7% 늘어난 3,477억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황 회장은 올해도 르완다 LTE 통신 서비스 개시와 베트남 태양광 시설 구축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등 미래융합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오는 2016년까지 미래융합과 글로벌 사업에서만 총 2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오는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서 5세대 무선통신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한편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KT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체질 개선 작업을 끝내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자업계의 기술 개발을 이끌었던 황해 법칙이 이동통신업계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재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증가율이 4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5,314달러, 우리 돈 683만 원으로 지난 2008년 5,051달러에서 5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에 사회보장 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인당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세금 증가율은 칠레와 뉴질랜드, 터키에 이어 4번째로 높았고 1인당 세금은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24위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GDP 대비 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34.1%로 나타났고 한국은 24.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낮았습니다. 반면 그리스와 아일랜드, 헝가리 등 경제 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은 1인당 세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3월에 세금 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잇따른 연말정산 오류로 직장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BC카드에 이어 신한과 삼성, 하나 등 대형 카드사들에서 고객 290만 명의 결제 대금 1,631억 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탓입니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말정산이 편리하도록 고객들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내용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 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카드 결제 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는 한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됐다고 해서 강제로 제재를 가할 사안은 아니며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공지해 조치를 취한 뒤 정정한 정보를 넘겨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확인된 직장인의 경우 제대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의 여신금융협회를 소집해 고객 피해와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구의 상당수가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며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때 평균 희망 가격은 4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2달 동안 전국 5,000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2014 주택금융 수요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보다 5.4%포인트 높은 77.3%가 향후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만 보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85.1%로 좀 더 높았습니다.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들이 희망하는 주택가격 평균은 2억 8,54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빌라 순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경우 희망하는 평균 가격은 4억 51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억 2천만 원 높았습니다. 전세, 월세 등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교통 및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 전 월세금 가격, 자녀의 교육 여건, 쾌적한 거주 환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주택 가격에 대해 일반 가구의 37.7%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은 45.2%, 내릴 것 같다는 17.1%였습니다. 이 중 무주택 가구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비율은 40.2%로 더 높았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도요타가 중국, 멕시코 등의 신흥시장에서 증설 전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나윤석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기아차와 그리고 도요타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인데요.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국에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지속돼 왔던 투자 동결 계획을 종료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우선 중국 북동부의 창춘과 또 남부 광저우에 각각 한 개씩의 생산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또 멕시코에서도 승용차 공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도요타의 수익성 회복과 글로벌 판매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투자 기조를 바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요타가 생산 기지 확대의 거점으로 점찍은 중국과 멕시코는 현대기아차가 이미 공장 신설에 돌입했거나 계획 중인 지역입니다. 현대차는 이 창저우시에 30만 대 규모의 4번째 신규 공장을 또 충북시에 30만 대 규모의 5번째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최근 각 지방정부와 합의를 했는데요. 허베이성 창저우시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 인접한 지역으로 현대차는 약 209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건평 22.1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 충칭시 공장도 이 건평 27만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고 이 공장은 중국 내륙 공략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아차도 중국 3공장의 생산량을 30만 대에서 45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고 이 멕시코 공장은 2016년 가동을 목표로 이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양국을 대표하는 두 업체가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현지에서 순위 경쟁도 치열해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두 양국 업체 간의 순위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 재판도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도요타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현대와 둥펑 위에다 기아의 현지 점유율은 각각 6.6%와 그리고 3.8%로 이치 도요타와 광저우 도요타를 압도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에서는 도요타가 6.1%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작년 5월 뒤늦게 현지 판매에 나선 현대차를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앞다퉈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이 중국과 멕시코 등의 신흥국에 글로벌 차 업체들이 몰리는 이유로 결국 시장 성장성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 한 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인 이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같은 기존 대형 시장의 자동차 수요는 전년 대비 각각 2.0% 그리고 3.5% 정도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과 멕시코는 각각 8.6% 또 5.4%나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최근 열린 이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공장 증설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중국 공장 건설 이외에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연합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신임 총리로 유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좌파 연합 대표는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국제통화기금과 EU,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대외 채권단에 채무 탕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채무 탕감에 반대하고 있고 EU 역시 그리스의 채무를 조정하면 이탈리아 등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다른 회원국도 연쇄적으로 탕감을 요구하면서 유로존이 해체될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와 월가 경제 전문가들은 그리스 신정부와 국제채권단의 새 협상이 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유로 시장 위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의 새로운 정부 구조 개혁을 계속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대대적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대치를 제외한 모든 추가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유럽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EU 28개국 외무장관도 오는 29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화 정책은 침략자에게 더 큰 폭력을 부추긴다며 환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 정치인들이 지난 수개월간 러시아 제재 완화 시점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논의 주제가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소강 상태였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는 이달 17일 반군의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정부군의 반격으로 다시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달러 강세가 올해는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경제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어 미국의 경제를 다시 침체 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추가 정책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매월 600억 유로의 유동성을 내년 9월까지 공급하면 총 1조 1,400억 유로의 자금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예정대로 올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강세는 미국의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지면 물가 하락 압력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뿌옇게 흐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안개 걱정 없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흐려져 눈이 오겠고요. 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등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으로는 추위와 함께 폭설도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경상도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은 낮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글비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동해안 20에서 40,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7c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경북 동해안까지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피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방으로는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밤에 솟아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대체로 맑겠고 출근 시간대 춥겠습니다. 오늘보다 크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눈이 오겠고 경상도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은 낮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추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전주 영상 6도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으로는 흐려져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서해 중부 해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지방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